부자의 법칙 11장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이 장에 앞서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부자의 법칙 중에 제일 큰 법칙은 뭐냐? 이 세상에는 생각하는 물질이 주변에 막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생각해낸 것을 이 생각하는 물질에 투영시키면 원하는 것이 생산되어져 나온다.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 뒤에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영상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라. 그것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신념을 가져라. 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법칙이 내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이 든다는 거야. 가난한 생각이 들고 뭐 감사가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그때는 뭘 해야 된다? 의지로서 내 자신을 다독이고 계속해서 나는 부자가 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영상과 감사와 신념을 유지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장까지는. 오늘 11장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여기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특정한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하기에 대한 내용을 11장,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사고는 행위에 이르는 창조적 힘을 유발시키는 추진력이다. 그렇죠. 행동하기 전에 사고하는 거니까 특정한 방식의 사고는 부를 가져오겠지만 행동하지 않고 사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사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많은 과학적, 형이상학적 사색가들이 사고와 행동의 연결에 실패해서 난파를 당했던 바와 같다. 이거는 경제학 교수님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이론하고 행동에서 하는 거하고는 잘 연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인류는 자연의 생성 과정이나 수공업 없이 무형물질로부터 직접 사물을 만들어내는 발전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뿅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은 사고와 동시에 행위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 산속에 묻힌 금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금이 스스로 광산을 만들고 세공하고 동전을 새겨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는 없다. 금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초월적 힘의 거센 추진력에 굴복해 금광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세상 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일들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누군가의 비즈니스 거래로 금이 당신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사업을 조절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황금을 받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금이 지가 알아서 산속에서 막 땅속을 헤집고 나와가지고 좀비처럼 걸으려나? 아니면 뭐 사슴처럼 뛰려나 모르겠지만 금이 그렇게 뛰어서 나한테 딱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금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상상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 오건 어떤 사업이 진행되건 뭔가 연결되어 가지고 나한테 올 텐데 그때까지 나는 행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이 다가왔을 때 나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사고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활력을 빼앗기도 하며 원하는 것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행위가 있어야만 원하는 것이 왔을 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행위가 없으면 사고에서 그 금이 오더라도 나한테 앞으로 왔더라도 내가 받을 수 없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거저 받아서도 훔쳐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현금 가치로 지불하는 것보다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금이 나한테 왔어.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가져온 사람들이나 가져온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들에게 내가 그 황금보다 훨씬 더 사용 가치가 높은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 이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사고의 과학적 사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 하나, 원하는 것을 뚜렷한 영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얻겠다는 의지고 마지막은 감사하는 마음과 신념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던 깨달음이다. 신비주의나 초자연주의 방식으로 사고작용을 계획하지 말라. 이때 신비주의나 초자연주의 방식이 되게 유행했나 보죠. 그죠?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신성한 생각의 힘을 약화시킨다.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의 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 신념과 목적의식으로 생명의 욕구를 지닌 무형 물질의 영상을 찍어야 한다. 이 영상은 모든 창조력을 작동시키고 행위의 질서 있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영상을 정확히 찍으면 창조력이 작동돼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창조적 과정을 인도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할 일은 영상을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 의식을 지니고 신념과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전에 했던 세 가지 법칙을 잘 하면 된다.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우리는. 그러나 원했던 것이 다가왔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상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그려서 어쨌든 나한테 왔어. 그것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하는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을 내게 요구할 때가 바로 그 물건이 다가올 때이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억을 원한다고 해봐요. 100억을 소유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100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주겠어요? 나한테 뭔가 100억 원어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100억 원어치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100억을 주면서 나한테 요구할 때가 내가 원하는 100억이 나한테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10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억을 가진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1억짜리 100개를 만들면 되고 1000만원짜리 1000개를 만들면 되고 100억을 만들 때 100만원짜리 10,000개를 만들면 돼요. 그 100만원짜리 10,000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올 때 바로바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는 언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다. 그에게 그의 소유인 것을 줌으로써 내 소유인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노력이 없으면 지갑이 항상 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없다. 받는 행위는 부자가 되는 법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받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걸 정말 잘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고와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힘과 끈질긴 욕망으로 창조력을 가동시킨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다가올 때 받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가난하다. 원하는 것이 다가왔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가 주어야 되는데 그 줄 게 없어. 그러면 원하는 것이 나를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죠. 너무 뼈 때리는 얘기죠,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이 왔을 때 그 가지고 온 사람 아니면 그 대상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없으면 행동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사고에 의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온다. 행위에 의해 그것을 받는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행위가 되었든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과거에 의해 행동할 수는 없다. 마음속에서 과거를 몰아내고 정신적 영상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의해 행동할 수는 없다. 나중에 뭘 할 거야, 그걸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과거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싶은지 말할 수 없다. 미래에 뭘 만들 거다, 할 거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사업이나 환경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행위를 미루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말라. 지금은 안 돼. 지금 내 환경에서 그걸 만들 수가 없어. 예를 들어 100억을 원하는데 100억 원어치 뭔가를 내가 만들 수가 없다니까. 지금 환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어느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신념을 가져라. 미래에 위험 요소를 준비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마음을 쓰면서 현재의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마음과 합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죠. 마음은 미래에 있고 몸은 현재에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이 효과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행동을 페달 잡고 운전을 하고 달리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죠. 이 자전거 타는 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온 신경을 집중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창조적 충동을 근본 물질에 던지고 나서 가만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지 말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절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지금 행동하라. 다른 시간은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하는 건 뭘 행동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좀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부연 설명해드리면 지금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일하고 장사하면 장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든 간에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그리고 감사하고 신념을 가진 다음에 내가 하던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행동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이제 행동은 현재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행해져야 한다. 그죠?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행해져야 된다. 자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 행동할 수는 없다. 전에 있었던 곳에서 행동하거나 앞으로 있을 곳에서 행동할 수는 없다. 오직 현재 있는 곳에서 행동할 수 있다. 이 당연한 거를 일반 사람들이 당연시 안 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이분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고 여기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행동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게 한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오늘 일을 잘하라. 어제 못했으면 냅둬라 이거죠.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려고 하지도 말라. 내일이 오면 그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미리 일을 막 땡겨서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행동을 위해 신비주의나 초자연주의적 수단을 쓰려고 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라. 행동을 통해 환경이 바뀌게 해야 하라. 지금 환경으로 안 돼. 환경이 바뀌면 그때 시작할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발전된 환경으로 자신을 이동시켜준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발전된 환경 속의 자신의 영상을 신념과 목적의식을 갖고 지키되 전심전력으로 현재의 환경 속에서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라도 몽상하지 말라. 원하는 하나의 영상을 간직하고 지금 행동하라. 원하는 하나의 영상이에요. 하나의 영상.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걸 원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원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하나의 영상으로 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기 위해 새롭고 독특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려 하지 말라. 이거 읽고 이제 난 부자가 된다고 독특한 행동,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쉽게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습관이니까 이거는. 그러나 지금은 당신을 분명히 부자로 만들어줄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여기서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이 말에 자꾸 사람들이 다른 뭔가 행동법이 있는 줄 아는데 그냥 어제 살던 일상을 똑같이 살아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영상을 갖고 감사하면서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 중인 사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 사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려 하지 말라.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의기소침하거나 슬퍼하며 가만히 있지 말라.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업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말란 법도 없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해라. 뭔 조건을 자꾸 따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고한 목적의식과 신념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일의 영상을 간직하라. 이게 내가 할 법칙이죠. 세 가지 법칙. 그러나 행동은 현재의 사업 속에서 하라. 상상은 내가 원하는 상상, 영상은 현재가 아니죠. 그래도 행동은 현재에서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업을 이루는 수단으로 현재의 사업을 활용하라. 지금 하는 사업이 내가 원하는 영상과 안 맞는다고 해도 지금 사업을 활용해야 된다. 지금 있는 내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 또 주변을 이런 얘기입니다. 발전된 환경에 들어갈 수단으로 현재의 환경을 이용하라. 정말 좋은 얘기죠. 이분이 부자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부자가 될 때 지금 있는 거 당장 때려치고 새로운 거 시작해.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영상과 감사와 신념의 법칙을 따라서 해라. 그리고 이 자연이, 이 세상이 그것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라.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업의 영상이 신념과 목적의식으로 관직되어 있다면 초월적 힘이 그 사업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특정 법칙에 따른 행위 덕분에 그쪽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 말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신다 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되고 본인 스스로 의심이 나는 부분을 계속 다시 생각하고 책 안에서 해답을 찾고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이분이 얘기한 그 철학서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해답을 찾고 이렇게 하시고 나야 이 얘기가 이게 가슴에 탁 와서 꽂힐 거예요. 당신이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허공의 사고를 투영시키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직장을 옮기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직장을 옮기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지 말고 원하는 것을 계속 만들면 직장은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의존하지 말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원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당신의 모습을 영상화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 신념과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하라. 그러면 분명히 원하는 자리를 얻을 것이다. 당신의 영상과 신념은 원하는 것이 다가오도록 창조력을 가동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영상을 그리라고 그랬고 신념을 가지라고 그랬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요? 내가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거야. 영상과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 뭔가 창조력을 가동시킨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창조력이 가동시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행위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원하는 환경으로 밀어주는 힘을 유발시킨다. 내가 원하는 영상과 신념을 가지고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창조력이 가동되어서 어제 그제 똑같은 행동이지만 현재의 환경을 원하는 환경으로 밀어주는 힘을 유발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원칙에 또 다른 원칙을 덧붙이겠다. 다시 정리하는 거죠.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며 우주의 모든 공간을 침투해 스며들고 가득 채운다. 내 주변과 온 우주에 생각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내에 있는 사고는 생각에 의해 영상화된 것을 생산해낸다. 인간은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형 물질 위에 자신이 생각해낸 형태를 찍어냄으로써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근데 인간만이 생각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니까 그 형태를 이 무형 물질에 찍으면 이 무형 물질이 생산해낸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적 마인드가 창조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선명한 그림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적의식과 함께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간직해야 하며 그것을 얻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요것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세 가지 법칙이었어요. 동시에 목적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영상을 흐리거나 신념을 꺾을 만한 모든 것에 굳게 마음을 닫아야 된다. 이게 의지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고요. 원하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지금 해야 한다. 그러면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행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던 행동이에요. 특별한 행동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